자, 시작해 볼게요.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제 내가 삼각비 강의 초반부를 좀 예전에 좀 찍어 놓은 다음에 삼각비의 활용이죠. 삼각비의 활용 파트를 이제 아이들한테 지금 현강으로 설명을 해줬는데 중간중간에 새롭게 들어온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내가 또 따로 그 친구들 보강 부른 다음에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관계로 여기 파트도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개념 강의에다가 이제 개념 한 통 예제 문제 정도를 풀어보면서 그렇게 강의를 마무리를 하게 될 거고, 일반적인 내용들은 좀 한꺼번에 설명을 한 다음에 예제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란 말이지. 일단은 뭐 삼각비의 활용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강의를 들으셔야 하는 분들,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하는 그 개념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특수각 형태의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들은 다 머릿속에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 친구들이 듣는 게 맞을 거야. 그거를 모르고 이걸 들으면 저게 뭔 소리인지 당연히 모를 거란 말이지. 뭐 사인 30도가 뭐 2분의 1이다, 뭐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다, 그런 것들 다 숙지가 되어 있으신 상태에서 들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아직 숙지가 배우긴 했는데 아직 머릿속에서 외워지지 않은 친구들은 뭐 앞에 그 삼각비 표 보시면서 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 일단 여기를 참 뭐랄까 항상 가르치면서 되게 웃기는 게 공식처럼 써 있거든. 근데 여긴 전혀 공식이 아니고 거기 있는 개념들은 싹 다 솔직히 말하면 쓸데가 없어요. 그거를 외워서 푸는 사람들은 난 보지도 못했고 내가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고, 여기는 그냥 각 두 개랑 변의 길이 하나만으로도 이 삼각형 모든 것들을 다 해체시켜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절대 막 공식처럼 여기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중3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가면은 뭘 배울 거냐면 삼각함수를 배울 거란 말이지. 삼각함수에다가 그 뒤에 배우는 사인, 코사인 법칙을 곁들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에 필요한 삼각형, 아니면 뭐 어떤 조금 더 연장된 뭐 사각형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변의 길이나 각도에 대한 것들이 좀 익숙해져야만 하는, 익숙함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일단 공식이 전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만들어 가는 거. 일단 뭐 거기서는 구분이 직각 삼각형의 변의 길이, 그리고 일반적인 삼각형의 변의 길이, 그리고 그 일반적인 삼각형의 높이,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뭉뚱그려서 삼각형들의 변의 길이랑 높이를 이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가볼 거야. 일단 얘는 직각 삼각형처럼 보이죠? 이 친구는 뭐 굳이 따지면 예각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냥 일반적인 형태 직각삼각형이 아닌 삼각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둔각삼각형이 되겠죠. 이런 정도에서 한번 다 구분해 보도록 할게. 자, 일단 가장 무난하게 직각삼각형이란 말이지. 일단 여러분들은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다 언제 쓸 수 있다? 그치, 직각삼각형에서만 쓸 수 있다라고 배우긴 배웠을 거란 말이야. 뭐 사실 그 말은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는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당연히 직각삼각형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삼각형에서도 쓸 수는 있겠지만, 일단 뭐 우리는 이 정도에 대한 연습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넘어가는 게 맞을 거란 말이야. 자, 한번 가보자. 일단 뭐 B쪽 각이 직각이라고 해놓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쪽 각이 나와 있다고 쳐보죠. 뭐 얘를 몇 도라고 할까? 40도라고 할게요. 뭐 45도나 60도는 너무나 대놓고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여기를 40도라고 하고, 지금 여기 길이가 첫 번째는 빗변의 길이를 설정해보죠. 자, 빗변의 길이를 B라고 할게. 스몰 b, 소문자 B.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밑변의 길이랑 높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에요. 자, 일단 가볼게. 요 밑에 길이를 잠깐 세모라고 할게. 뭐 물론 이제 스몰 c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스몰 c라고 하는 순간 나와 있는 값처럼 들릴 거기 때문에, 자, 세모라고 했을 때 빗변과 밑변 그리고 사이 각이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할 게 뭐냐면 코사인이라는 아이디어일 거란 말이지. 그래? 자, 코사인 40도. 코사인 40도가 뭐 분의 뭐겠다? 그래, 빗변분의 밑변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양변의 b를 곱함으로써 우리는 세모라고 하는 값을 어떻게 쓸 수 있다? b라고 하는 길이에다가 코사인 40도를 곱함으로써 얘기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가 되겠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b도 지금 나와 있는 값인 거고, 코사인 40도도 어떻게 하다 보면 구할 수 있는 값일 거란 말이지. 문제에서 주어지거나 아니면 삼각비 표를 찾아보시거나 그런 식으로 이 세모라고 하는 선분 AB 길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냥 줄여서 말하면 이 빗변에다가 여기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곱해서 여기를 뭐라고 할 수 있다? 비코사인 40도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할 수 있다는 거 되겠지. 마찬가지로 이번에 높이를 한번 구해볼 건데,
각 나왔어. 40도 각 나왔고 빗변과 높이라고 한다면 여기 높이를 내가 잠깐 네모라고 해볼게. 그럼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하는 아이디어는 뭐죠? 그렇지, 바로 사인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될 거란 말이야. 사인을 이용해 보시면 B분의 네모라고 하는 게 뭐가 되겠다? 사인 40도가 될 거란 말이지. 그렇지? 그래서 양변에 B를 곱함으로써 우리 네모라고 하는 거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B라고 하는 길이에다가 40도에 대한 사인 값을 곱해서 표현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나와 있는 값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여기를 높이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빗변의 길이가 나왔고 밑각의 크기가 나왔을 때는 밑변은 그냥 그 빗변 길이에다가 코사인 배를 곱하면 되고 높이는 사인 배를 곱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공식이겠냐고요? 당연히 공식이 아니기도 하고, 뭐 삼각비를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저 당연한 얘기를 왜 또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일 거란 말이야. 그래요. 그렇게 그 생각이 드셔야 돼. 여기는 그냥 우리가 배웠던 삼각비의 연장선이고, 여기를 따로 배우는 이유는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에서 삼각비가 이렇게나 중요하구나, 변의 길이를 알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친구구나 라고 하는 것만 느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 자, 더 이어서 가볼게. 이번에는요, 밑변의 길이가 나왔다고 칠게. 자, 여기 길이를 C라고 할게요. 스몰 c, 나와 있는 값이야. 그리고 여전히 40도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는 이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높이랑 빗변의 길이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자. 구한다는 거나 마찬가지겠지. 자, 마찬가지로 일단은 여기부터 구할까? 여기를 세모라고 할게. 자, 그러면 봐봐. 밑변 나왔어. 높이 나왔어. 여기 각도 나왔어. 뭐 떠올라야 돼? 그래, 탄젠트. 그 탄젠트 떠올라야 돼. 그치? 탄젠트 40도가 뭐분의 뭐? C분의 네모랜다. 세모가 되겠죠. 그래서 세모 값은 양변에 C를 곱하니까 세모는 뭐로 표현이 가능해? C 길이에다가 40도에 대한 탄젠트 값을 곱해서 얘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모는 알고 보니까 뭐였다? C 탄젠트 40도. 이렇게 C 값도 나와 있고 탄젠트 40도도 충분히 나와 있는 값일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빗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빗변의 길이를 마찬가지로 네모라고 해볼게요. 자, 얘랑 얘 사이의 관계에서는 마찬가지로 뭐가 떠올라야 돼? 코사인이 떠올라야 되겠지? 근데 약간 조금 순서가 반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네모분의 C가 뭐죠? 코사인 40도죠. 근데 우린 지금 뭘 구하는 거야? C를 구하는 게 아니라 네모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 여러 분수 계산에서 여기 분모 자리랑 여기 분자 자리가 자리 체인지가 자유롭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우린 네모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코사인 40도 분의 C라고 하는 값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이거 계산 가능하죠. 물론 조금 분수 형태라서 좀 짜증이 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란 말이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을 가다 보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말고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역수 취해준 함수도 또 표현할 수 있거든. 나중에 코사인 40도분의 1을 시컨트 40도라고 하는데 우린 뭐 지금 거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을 거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역수로 표현할 수 있구나. 코사인 40도 분의 C라고 하는 이런 식의 값으로 말이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 외워야 할 게 전혀 아니에요.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에 익는 그 정도까지 연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뭐 더 얘기할 건 딱히 없어요. 지금 내가 뭐도 얘기했냐면 직각삼각형의 높이에 대한 얘기도 사실 한 거나 다름없단 말이지. 괜찮나? 넘어갈게.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일반적인 삼각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요 C쪽 각이 몇 도인지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뭐 사실 나오는 각도는 되게 뻔하긴 한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문제 풀면서 한번 얘기해 볼 거고, 저 C쪽 각도에 대한 얘기라고 하기보다는 뭐로 할까? 여기 길이를요 A라고 할게요. 스몰 a. 그리고 여기 길이를 스몰 b라고 할게요. 자, 일단 두 변의 길이가 나와 있고 사이 끼인 각이 나와 있다고 했을 때 이 밑변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에 대한 느낌으로 가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가 될 텐데 일단은 얘는 지금 직각삼각형이 아닐 거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생각이 가장 베스트라고 봐요. 이 C점에서부터 AB 대변을 향해서 뭘 내릴까? 그렇지.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보자. 수선의 발을 내렸고 내린 점을 내가 라지 H, 대문자 H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이쪽 각이랑 이쪽 각이 뭐 쪼개지는 그런 느낌은 있겠지만 아까 반대로 말할게요. C 각이 안 나왔고 요 양쪽 끝에 각이 나왔다고 쳤을 때 뭐 그런 식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몇 도라고 할까? 한 뭐 대충 이 정도면 50도 정도면 보이나?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여기는 40도라고 하기엔 저기 너무 90도처럼 보이니까 여기를
30도라고 할게요. 오케이. 아니다. 60도라고 할게요. 미안해. 60도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요 BH 길이랑 요 AH 길이가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마찬가지예요. 삼각형 CBH에서 빗변, 밑변, 그리고 사이각이 나왔으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된다? 코사인이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된다. 그래서 이 길이에다가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곱한 게 밑변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 BH 길이를 A 코사인 50도 뭐 요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다? A 사인 50도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그지?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엔 여기 오른쪽 삼각형인 ACH에서 빗변의 길이 B 나왔고 사이가 60도, 그리고 여기 AH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하는 게 맞다? B 길이에다가 코사인 60도를 곱함으로써 여기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삼각형 기준으로 해서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B 사인 60도겠죠. 그럼 놀랍게도 A 사인 50도랑 B 사인 60도가 뭐 하다는 게 같구나 라고 하는 것도 볼 수는 있을 거란 말이지. 뭐 여기서부터 뭔가 좀 관계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뭐 이것까지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는 상황은 아니게 될 거고, 우리의 목표는 뭐였으니까 이 AB 길이가 몇인지를 구하는 과정이니까 이거 충분히 계산 가능하죠. 얘도 충분히 계산이 가능할 거란 말이야. 얘랑 얘를 더한 값을 우리는 밑변의 길이로 얘기할 수 있다. 높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만약에 구했다? 그러면 이 길이에다가 탄젠트 60도를 곱해서 여 길이로도 얘기할 수 있게 될 거고, 아니면요, 봐봐요. 여기랑 여기 각도가 나와 있지 않고요. 이렇게 안 나와 있고 이쪽 각이랑 이쪽 각이 각각의 몇 도 몇 도인지가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 쳐볼게요. 한번. 여기를 예를 들어서 20도, 여기를 예를 들어서 30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30도는 약간 민망하니까 35도라고 할게요. 그럼 보세요. 이 삼각형 기준으로는 여기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A 코사인 20도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치? 이 길이에다가 코사인 20도를 곱하면 얘가 되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표현 가능해? 이 길이에다가 뭐 탄젠트를 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사인으로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뭐 사인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 A 사인 20도 요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 자, 그리고 반대로 이번엔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할까? 여기 삼각형 기준으로 해서는 뭐 이 길이는 뭐 B 코사인 35도인데 그것보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로 표현이 가능하다? B 사인 35도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얘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값, 얘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값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더해줘 가지고 전체 길이를 알아낸다. 뭐 그런 식의 생각이다 이 말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려나? 이거를 막 계속 말하지만 수선의 발 내린 다음에 직각삼각형 두 개를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되는 거지, 절대 이거를 공식으로 받아들이면은 답이 없어요. 너무나 공식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어려운 거고, 그냥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삼각비 개념 알고 있는 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나?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지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 일단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둔각삼각형으로 넘어가서요. 자, 이런 삼각형에서는 목표라고 한다면은 이 삼각형의 높이가 얼마인가를 구하기 위해서 이 C점에서부터 이 BA 선분의 연장선을 향해서 가상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 이 정도의 느낌으로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이 둔각이 몇 도인지 나왔다면 이쪽 각은 얘기할 수 있겠다 없겠다? 당연히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여기가 120도라고 친다면요, 여기는 몇 도겠어요? 60도가 되겠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 CAH 삼각형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특수각 형태의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죠. 빗변 대 밑변 대 높이가 몇 대 몇 대 몇이다? 2대 1대 루트 3이다 라고 하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여기 길이도 표현할 수 있고 여기 길이도 표현할 수 있고, 뭐 CA 길이는 나와 있으면 나와 있는 거고 나와 있지 않다면 구해낼 수도 있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일단은 이 일반적인 삼각형이나 둔각삼각형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단 문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신 다음에 밑에 유제 문제 아니면 예제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이거 깔끔하게 지운 다음에 예제 문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잠깐 지운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예제 5번이랑 예제 6-1, 6-2번 한번 적어놨으니까 요 세 문제 한번 풀어보고 나서 그 뒤에 있는 문제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자, 일단 한번 가보자. 근데 일단 예제 문제를 제가 푸는 거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그 개념 밑에 나와 있는 이제 이그젠플 문제, 뭐 5-1번, 5-2번 유제 문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그젠플 문제 정도는 해결을 한번 해 보시고 아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느낀 다음에 듣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일단 예제 5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 뭐 상황이 이렇대. 원래는 나무가 똑바르게 서 있는데 이 중간에 이게 부러져 가지고 이 나무가 이렇게 꼬꾸라진 상황이야. 이 꼬꾸라졌을 때 이 꼬꾸라진 그 나무의 그 끝이 지면과 이루고 있는 각도가 딱 30도가 기가 막히게 됐고 나무 이제 뿌리에서부터 그 나무 위에 끝까지 거리가 지금 20 정도로 나왔대요. 뭐 20m라고 나왔지만 사실 뭐 20m라면 6m죠. 미안해요. 자, 6m로 나왔는데 뭐 단위 같은 거는 뭐 별로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랬을 때 이 문제에서는 실제 나무가 몇 미터의 높이를 갖고 있는지.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상 이 길이랑 요 길이를 합한 게 얼마냐고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지? 자, 그래서 따로따로 가면 되는데 사실상 지금 이거 보시면 직각인데 30도죠? 그럼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몇 도가 될 수밖에 없어? 옳지. 60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60도, 여기 직각이죠? 그러면 여기 빗변, 밑변 높이가 몇 대 몇 대 몇이었다? 대답하셔야죠. 2대 1대 루트 3의 비율이 있다라고 하는 이 비율 관계로 진행하는 게 가장 베스트야. 물론 이제 아까 배웠던 뭐 사인 60도, 코사인 60도 뭐 그런 거 다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60도, 30도짜리면은 2대 1대 루트 3으로 비율 관계로 보시는 게 훨씬 빨라요. 그렇죠. 자, 그럼 볼게요. 내가 만약에 여기 길이를 잠깐 x라고 뒀게. 밑변을. 자, 그러면 밑변 기준으로 빗변은 몇 x가 될 거고 2x가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리고 2x, x 그럼 여기는 사실상 몇이었냐면 루트 3x나 마찬가지가 될 거야. 2대 1대 루트 3이니까. 그지? 그런데 이제 루트 3x가 몇이었으니까 6이었으니까 x는 루트 3분의 6이었고 여러분들 유리화 다 하실 수 있죠? 3분의 6 루트 3이니까 x 값이 얼마였다? 2 루트 3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실제 나무의 전체 높이는 몇 x였다? 3x 값이었고 그 3x가 몇이라는 게 6루트 3이구나 라고 하는 거 답 내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나쁘지 않죠? 자, 문제 6-1번으로 넘어가서 거기 그림은 살짝 조금 비스듬하게 했지만 제가 좀 그림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하려고 약간 좀 뉘었어요. 뭐 그림이 뭐 세워져 있든 누워져 있든 뭐 달라지는 거 아닐 거기 때문에 자, 뭐 연못이든 간에 뭐든 간에 요 AC 길이가 16, BC 길이가 20, 그리고 사이각이 60도 나왔을 때 요 AB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라 그랬어. 자, 일단 이런 식의 일반적인 삼각형인데 자, 여기서 일단 잠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각도 나와 있는 지점 있죠. 각도 나와 있는 점에서부터 수선 긋는 건 절대 금물이라고 아셔도 될 것 같아. 이게 뭔 느낌이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뭔지 아시죠? 각을 딱 절반으로 나누는 선. 여러분들이 이 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각을 이등분하는 그 작도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운 행동이거든요. 그림에서 각을 이등분했다라고 나왔으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각의 이등분선을 여러분들 임의대로 그릴 수가 없을 거란 말이지. 즉 나와 있는 특히나 60도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이쁘장한 각은 특수각 형태의 이러한 아주 이쁜 각들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걔를 오히려 내비두고 다른 쪽에서 수선해발을 내리는 게 맞을 거란 말이야. B에서 내리나 A에서 내리나 중에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근데 제가 지금 A를 위에 한 이유가 뭐겠어? A에서 내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한번 A에서부터 한번 내려볼까? 자, 그래서 여기를 내린 점을 H라고 할게요. 자, 그러는 순간 자동으로 삼각형 ACH가 특수각 형태의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바로 CH가 몇이 돼요? 빗변의 절반이 될 수밖에 없죠.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자, 그래서 CH가 몇이었다? 8이었다. 맞나? 자, 그러면 일단 BH 길이부터 구하고 갈까? 20에서 8 빼니까 몇일 거고? 그렇죠. 12가 될 거고 요 AH 길이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겠어? AH 길이는 뭐 어떻게 구하기는? 16대 8대 8루트 3이 될 거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빠르게 구할 수 있네. 그 문제의 목표는 요 AB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고 당연히 여전히 보이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여기는 8루트 3이고요. 여기는 10이잖아. 당연히 각각의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는 게 정답이긴 할 텐데 좀만 더 생각해보자. 8루트 3 제곱하는 거 귀찮아요.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숫자가 좀 커질 거기 때문에 뭐 12제곱이 144라고 하는 것도 다들 아시겠지만서도 그것들을 실제로 계산한 다음에 또 막 소인수분하고 그런 게 너무 촌스럽단 말이지. 자, 8이랑 12 보면은 둘 다 뭐의 배수다? 4의 배수다.
그러면 나는 이거를 둘 다 잠깐 4로 나눠서 여기 몇 루트 3으로 볼 거냐면 2루트 3으로 볼게요. 여기는 그럼 잠깐 뭐로 봐? 3으로 볼게. 뭔 말인지 알겠어? 다 일단 4씩 스케일을 줄일게. 2루트 3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10이야. 그리고 3 제곱하면 얼마? 9야. 이거 더한 다음에 루트 10은 얼마죠? 루트 21이죠. 이 루트 21은 이 친구에서 다 4로 이게 그 길이를 4만큼 나눈 스케일을 줄인 상황에서의 빗변의 길이가 될 텐데 다시 4배를 하니까 이 길이가 몇이 된다? 4루트 21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구해주는 게 가장 좋은 연산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 얘도 되게 자주 쓰는 스킬 중에 하나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할 때 스케일 느리고 줄이고 하는 것들이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6-2번 볼게요. 자, 문제가 뭐 긴데 뭐 다 필요 없고요. 지금 이쪽 75도, 이쪽 45도, 그리고 요 AC 길이가 6일 때 어디를 구하라 했냐면은 요 밑변인 AB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라 라 그랬어요. 자, 아까 내가 어떤 각이 나왔으면 그 각을 쪼개지 말라라고 했었는데 그 쪼개지 말라라는 각은 아무리 봐도 내비두면 좋은 만한 각도 60도라던가 30도라던가 45도 같은 그런 식의 각도는 절대 쪼개는 게 아니라 그랬어. 일단 그래서 여기 지금 45도가 나왔으니까 여기 45도는 쪼개는 게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러면 75도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죠. 75도를 쪼개는 게 맞죠. 만약에 C점에서부터 수선의 발을 내리면요 75도를 가지고 코사인 값이랑 사인 값으로 진행을 해야 할 텐데 우린 75도에 대해서 정보 알고 있는 게 없어. 문제에서 만약에 주어졌다면 써먹으면 되겠지만 문제 읽어보시면 뭐 75도에 대한 정보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 75도는 쪼개라고 있는 각이에요. 자, 놀랍게도 A점에서부터 저쪽 BC를 향해서 수선의 발을 내릴게. 자, 그러면요 이 75도가 절반 쪼개지는 게 아니라 이 삼각형 ABH에서 보시면 이쪽이 45도인 거 변함없고 여기 90도잖아. 그럼 이쪽 각이 필연으로 몇 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45도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 각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75도에서 45도 빼면 여기가 몇 도가 되니까? 30도가 되네. 와우. 자, 여기 30도고 여기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몇 도인 것도? 60도인 것도 이런 식으로 뭐 사실 75도, 45도 나왔으면 여기 60도인 건 당연하기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75도짜리의 삼각형 정말 많이 나오거든. 75도짜리 삼각형은 75도짜리에서부터 수설을 내려서 직각이 등변 삼각형과 60도짜리 특수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식의 문제가 아주 그냥 정형화된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쫓아가 볼까? 일단 삼각형 ACH에서부터 빗변 길이 6이니까 이 CH 길이는 그거의 절반이라서 3이 될 거고 이 AH 길이는 어떻게 된다? 이 밑변에다가 루트 3배한 3루트 3이 되겠다. 자, 좋아. 잘 따라오고 있니? 자, 그럼 이번엔 이 직각이 등변에서 1대 1대 루트 2 뭐라고? 1대 1대 루트 2니까 요 BH 길이도 3루트 3이 될 거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는 요 AB 길이가 어떻게 되는 게 이 3루트 3에다가 루트 2배한 3루트 6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알아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하는 유형인 거지 절대 공식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거 공식 쓴 거 같아요? 그럴 리가요. 공식을 쓴 게 아니라 삼각비에 대한 이해랑 60도짜리, 45도짜리 우리가 너무나 익히 많이 봐왔던 것들 그런 식으로 써먹으면 되고 뭐 공식을 쓴다면야 뭐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것들 뭐 항상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한 문제 연장선이라 보시는 게 맞을 거란 말이야. 75도짜리. 자, 그리고 조금만 더 얘기할게. 75도짜리도 있고요. 몇 도짜리도 있냐면 105도짜리도 있거든요. 105도를 한번 이 정도로 한번 그려볼까? 자, 여기 105도라고 하고요. 이 105도에서부터 수선의 발을 내릴 건데 내가 여기를 45도라고 할게요. 자, 105도인데 여기가 45도면은 둘이 합해서 150도니까 이쪽이 몇 도가 될 수밖에 없다? 30도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105도짜리에서부터 반대쪽을 향해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여기가 45도, 여기가 45도이네. 왼쪽이 직각이 등변이 나오고 여기가 몇 도가 될 수밖에 없다? 60도가 될 수밖에 없는 여전히 특수각 형태의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05도도 마찬가지로 105도 쪽에서부터 수선의 발을 내리는 그런 식의 문제다. 75도랑 105도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보이게 될 거예요. 뭐 다른 각들은 거의 본 적도 없고 뭐 보인다 하더라도 항상 문제에서 힌트를 주기 때문에 이 정도의 느낌들의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야. 자, 일단 마찬가지로 문제 한번 그 칠판 한번 싹 깔끔하게 지운 다음에 다른 문제로 넘어갈게. 일단 다음 예제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유제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신 다음에 그 뒤에를 이어서 듣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삼각형 높이로 넘어갈 건데 일단 여러분들은 27페이지에 있는 그 이그젬플 문제들을 한번 연습을 해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예제 문제를 한번 들어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7-1번과 7-2번 상황이 아주 비슷해요. 뭐 둘 다 뭐 B점 어디였지? A서부터 B점까지의 거리가 50, 50으로 똑같이 나와 있고 높이, 이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는 건데 일단 이 친구는 뭐 둔각삼각형이 아닌 느낌? 뭐 사실 둔각삼각형이 맞게 하겠지만 이렇게 벗어나 있지 않은 형태의 일반적인 삼각형이 될 거고 얘는 조금 이렇게 벗어나 있는 듯한 느낌의 삼각형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전히 여기도 공식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느낌대로 쫓아가는 게 맞아. 여기서 다 높이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요, 이 두 문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게. 우리는 구하고 싶은 그 높이를 h라고 잡게. 소문자 h. 저는 소문자 h 싣고 x로 하고 싶은데요.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x로 하든 h로 하든 y로 하든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h라고 한번 표현해보고 진행을 할게. 자, 봐봐. 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졌어. 정확히는 직각 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졌어. 왼쪽은 45도, 90도짜리의 직각 이등변이죠. 그래서 요 AH 길이도 정확히 뭐랑 똑같다? 저 스몰 h랑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죠. 1대 1대 루트의 비율에 따라서.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오른쪽으로 갈게. 2대 1대 루트 3이죠. 왜? 여기가 몇 도기 때문에? 여기가 60도기 때문에. 2h, h, 여기 몇 h다? 루트 3h다. 이런 것들, 이런 비율 관계가 자유로워지셔야 돼. 아까 내가 삼각비 공부를 제대로 한 친구만 들으라 그랬던 거는 요 2대 1대 루트 3이나 1대 1대 루트 2를 자유자재로 갖고 노실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h랑 루트 3h를 더해서 몇이 되는? 50이 되는 상황일 거기 때문에 바로 결론으로 갑시다. h랑 루트 3h를 더할 건데 h를 묶어낸 다음에 1 더하기 루트 3이라고 써도 되니? 자, 루트 3 더하기 1이라고 순서 바꿔 쓸게요. 얘 합한 게 얼마다? 50이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뭐다? h값 구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h라고 하는 건 뭐분의 뭐? 루트 3 더하기 1분의 50이다 라고 그냥 써도 되는데 이렇게 쓰는 것보단 유리화를 진행한 다음에 쓰는 게 조금 더 괜찮으니까 분모 문제에 뭐 곱하는 거야? 루트 3 마이너스 1 곱하는 거가 되겠지. 자, 그러면 분모는 합착골이 된 거기 때문에 3 빼기 1이 돼서 2가 될 거고 50에 루트 3 마이너스 1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2까지 약분해 주시니까 결론이 어떻게 된다? 25에 루트 3 마이너스 1 미터. 뭐 더 이상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쓰고 넘어가 주는 게 가장 최선이 될 거란 말이죠. 이런 느낌이에요. 공식이 아닙니다. 만들어내는 거죠.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30도 그리고 이쪽이 45도래.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가 135도라고 나왔으면 여기가 45도겠구나 라고 알아내시면 되는 거가 될 거고. 자,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보자. 여기 오른쪽 삼각형에서 직각이등변을 발견할 수 있죠. 여기 45도면 여기 90도니까. 자, 그래서 B에서부터 H까지도 몇이 되는데? H가 되는 게 맞을 거란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뭘 볼 거냐면 전체 삼각형을 볼게. 직각삼각형 두 개를 보는 거는 변함이 없어. 얘도 왼쪽에 직각삼각형, 오른쪽에 직각삼각형을 보는 거죠. 이 친구는 이 가상의 직각삼각형과 전체 큰 직각삼각형을 보는 거야. 여기 30도면은 여기 전체가 몇 도겠니? 여기 전체가 60도겠죠. 자, 뭔 얘기를 할 거냐면요. 2대 1대 루트 3일 거란 말이야. 이런 게 보이셔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2h고 h니까 a서부터 h까지는 전체가 뭐가 된다? 루트 3h가 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루트 3h에서 h를 뺀 게 몇이다? 50이구나 라고 진행하는 게 맞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h를 묶어낸 채로 루트 3 마이너스 1의 h가 몇일 거니까 50이 될 거기 때문에 바로 루트 3 마이너스 1을 나눠줄게. 요렇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유리화를 하면요. 분모는 여전히 2가 되고 분자는 50에 루트 3 더하기 1이 될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로 약분시켜주면은 결과가 어떻게 된다? 25배의 루트 3 더하기 1 미터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 그치? 이 값과 이 값은 가운데 부호만 차이점이 있고 뭐 나머지는 다 비슷한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뭔 말인지 다시 정리를 한다면 특수하게 무슨 공식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절대 아니고 수선의 발 내려서 그 높이를 h나 x로 미지수를 둔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부터 관계를 이끌어낸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서 그 길이를 미지수로 둔 다음에 작은 직각삼각형, 큰 직각삼각형에서의 관계로 여기 길이를 표현하시면은 거기서부터 거기를 뺀 게 뭐 나머지 길이가 된다. 이런 식의 느낌으로 진행하시는 게 맞을 거란 말이야. 뭐 숫자가 바뀌고 어디가 나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살짝 변형에 불과한 거고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에서 변치 않을 거란 말이죠. 오케이. 연습이 하드하게 들어가셔야 될 거고, 일단은 이거를 지운 다음에 바로 이제 삼각형과 사각형의 넓이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게. 거기는 조금 더 쉽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지운 다음에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과 사각형의 넓이를 마찬가지로 한 번에 설명을 한 다음에 예제 문제도 두 개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여기도 한꺼번에 설명하는 이유가 다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만 사각형 넓이는요, 일반적인 그냥 아무런 특징 없는 사각형이라기보다는 그 와중에 이제 평행세변형의 넓이, 사실 여러분들이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정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아니면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는 방법쯤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 그거 말고 평행세변형 넓이를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까? 그리고요, 이제 일반적인 사각형인 와중에 두 대각선의 길이랑 그 사이의 각이 몇 도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만 얘기를 할 거야. 자, 일단 삼각형부터 가죠. 지금 내가 예각 삼각형이랑 둔각 삼각형 정도로 그냥 구분을 했어요. 직각 삼각형이야 뭐 여러분들이 다들 넓이 구하는 거 아실 거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삼각형들의 넓이가 어떻게 될까? 자, 일단 상황이 이렇습니다. 두 변의 길이가 나와 있어요. A, B라고 할게. 나와 있는 길이야. 뭐 예를 들어 뭐 5, 7 같은 뭐 그런 느낌으로 두 변의 길이가 나와 있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이 X도 같은 느낌으로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보죠. 이 둔각도 마찬가지야. A랑 B 그리고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X인데 여기서는 X라고 하는 건 지금 90도를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생각은 완벽하게 똑같긴 해요. 그냥 쓸게. 일단은 자, 이렇게 되거든요. 자, 두 변의 길이의 곱에다가 일단 삼각형이니까 절반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 끼어 있는 각에 대한 사인 값을 곱하는 게 기본적인 공식이고, 일단 여러분들은 요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3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가장 일반적인 공식이다 라고 알고 계시는 게 맞아요. 뭐라고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가장 일반적인 공식은 2분의 1 AB sin x, 뭐 나중에 뭐 sin 세타라고도 하는데 일단 sin x라고 할게. 근데 자, 뭐 여기는 그렇다 치고 이 x 지금 둔각이라며 90도보다 더 넘어가는 각에 대한 사인 값은 여러분들이 아직 배운 적이 없죠.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풀어 헤쳐서 설명하긴 할게. 자, 일단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 자, 이 점에서부터 수선의 발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수선의 발 이렇게 삐뚤었어. 자,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렸으면은 봐봐, 이 높이가 A에다가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을 곱하는 거인 거는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자, 이 삼각형의 높이가 A sin X예요. 밑변이 B고. 그럼 여러분들은 밑변의 길이랑 높이 나왔으면 넓이 구하는 것쯤은 너무나 무난할 거란 말이지. 2분의 1배에다가 B에다가 A sin X 곱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넓이가 어떻게 된다고? 아, 2분의 1 곱하기 밑변 B 곱하기 높이 A sin X. 얘를 그냥 순서만 재조립해주면은 2분의 1 AB sin X가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지. 사실상 뭐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에서부터 파생되어 있는 공식이라고 보는 게 맞긴 하겠지만서도 얘가 훨씬 더 일반적이고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알아두시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 자, 그럼 둔각으로 넘어가 볼게. 그럼 얘는 높이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가상의 수선의 발 연장선 그어서 여기를 이렇게 직각으로. 자, 그러면요 여기 길이가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될 거란 말이야. 맞지? 밑변은 여전히 A라고 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아, 여기가 X면 여기는 몇 도라고 말하는 게 맞아? 그렇지. 180도 빼기 X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오케이. 180도 빼기 X야. 그래서 이 삼각형의 높이는 B에다가 sin 180도 빼기 X라고 보는 게 맞을 거란 말이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요 X가 120도라고 친다면 여기는 뭐다? B sin 60도. 그런 식의 느낌일 거란 말이지. 여기가 만약에 135도였어. 그러면 여기는 높이는 뭐다? B sin 45도. 여기가 만약에 150도였다. 그러면 높이는 뭐다? B sin 30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30도, 45도, 60도랑 쌍을 이루고 있는 각들이 150도, 135도, 120도 이런 각들.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각들이 되겠지. 어찌 됐든 간에 이 삼각형의 넓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S는 2분의 1 곱하기 뭐 곱하기? A 곱하기 B sin 180도 빼기 X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말이야. 얘랑 얘가 다른 게 아니에요.
둔각으로 나왔을 때는 180도에서 그 각만큼 차감해 준 거에 대한 사인 값을 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거기 밑에 있는 이그젠플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근데 저는 그 바로 32페이지에 있는 사각형 넓이까지 한꺼번에 바로 한 큐에 가보고 이제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평행사변형이거든요. 두 쌍의 대변이 지금 평행하다고 표현을 해놨고, 자, 한 변의 길이 A, 다른 변의 길이 B, 그리고 사이 각이 X라고 나왔으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눈치 빠른 친구는 이미 구했을 거야.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X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유가 뭐죠? 그렇죠. 평행사변형은요, 이 대각선 하나가 서로를 완벽하게 이등분하는 상황이 되겠지. 왼쪽 아래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뭐죠? 분명히 합동이 될 거란 말이야. 합동의 삼각형은 넓이가 당연히 같을 거기 때문에 이 삼각형 넓이 지금 얘죠. 2분의 1 AB sin X. 근데 그게 2배라서 2분의 1이 그냥 사라지는 느낌이구나. 평행사변형 넓이는 그냥 2분의 1을 안 곱한 A 곱하기 B 곱하기 sin X로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별거 없죠. 자, 그러면 이번에 바로 넘어가서 일반적인 사각형이야. 무슨 특수한 사각형도 아니고 그냥 아무런 특징 없는 사각형인데 그 와중에 대각선 길이가 친절하게 나와 있어. 한 대각선 길이를 A라고 하고요. 다른 대각선 길이를 B라고 할게. 그리고 그 사이 끼어 있는 각을 X라고 할 건데 일단은 이 두 직선 사이의 각은 이쪽 각도 생길 수도 있고 반대쪽 각도 생길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각만 채택하면 되겠어? 예각만 채택하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80도랑 100도 나왔으면 당연히 80도로 선택하는 게 맞을 거란 말이야. 문제에서 100도로 나오면 아, 다른 쪽은 80도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거란 말이지.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의 사각형에서 이 넓이는 다음과 같아요. 쓰는 순간 뭐랑 똑같아요? 완벽하게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랑 완벽하게 지금 식이 똑같죠. 자, 근데 이거는 이유가 더 중요해. 이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랑 여러분들이 실제로 증명하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 일단 이 노란색 대각선 양 끝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파란색 대각선과 평행한 선을 한번 그어볼게. 파란색으로 그어야지. 이렇게랑 이렇게. 자, 평행이 보이나? 이 정도 나쁘지 않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 여기 점과 여기 점 잡고 노란색이랑 평행하게 이렇게 약간 삐뚤은 것 같은데? 예, 용서해줘요. 자,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그었어요. 자, 그래서 노란색 평행하고 파란색 평행한 상황이 되겠지. 그러면요, 일단은 말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전히 뭐로 끌고 갈 수 있어? A로 끌고 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 길이를 이렇게 그대로 끌어내릴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각이랑 이 각이 같은 게 보이나요? 일단 이 각과 이 각이 같은 건 평행선의 동의각이니까. 근데 이 각과 이 각이 같은 것도 평행선에 대한 동의각이라서 우리는 여기 각도 X구나 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졌냐면요, 방금 위에서 했던 어떤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 거죠. 평행사변형이야. 이 평행사변형의 전체 넓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A 곱하기 B 곱하기 sin X일 거란 말이지. 자, 오해하지 마. 전체 넓이가 AB sin X인데 우리가 궁금한 건 얘일 거란 말이야. 맞나? 근데 보시면요, 여기에서 이 넓이랑 이 넓이 같은 거 설명 필요 없죠. 무조건 합동이 될 거니까.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 같은 것도 당연하고 이 넓이랑 이 넓이 같은 것도 맞고 이 넓이랑 이 넓이 같은 것도 당연히 맞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전체 사각형인 AB sin X 그 넓이는 동그라미 2개, X 2개, 네모 2개, 하트 2개가 될 거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씩은 그 AB sin X를 절반한 값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름모의 넓이를 두 대각선 길이의 곱에다가 2분의 1배라고 배웠을 거란 말이야. 그게 왜인지 이제 이유를 알 거란 말이야. 왜? 2분의 1 AB sin 90도이기 때문에. sin 90도가 얼마니까? 1이니까. 그렇죠. 아, 직각이라고 한다면은 sin 90도 1이니까 그냥 그게 없이 두 대각선 길이 곱한 다음에 2분의 1배 하는 거였구나.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이그젠플 문제 풀어보시고 저는 이제 바로 이거 지운 다음에 예제 문제 2개 한번 해결해보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예제 8번과 예제 9번을 한꺼번에 한번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8번 볼게. 자, 사각형 ABCD고요. 자, A쪽 각이 120도, C쪽 각이 60도. 자, 그리고 골 때리게도 AB 길이, AD 길이가 5로 똑같고 BC 길이, CD 길이가 5루트 3, 5루트 3으로 똑같은 사각형이네. 그렇다고 해서 이 사각형이 뭐 특별하게 어떤 사각형이다라고 말하기는 약간 곤란한 것 같고 아직은 뭐 별로 특징 없는 사각형처럼 보여요. 이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인가를 구하는 게 목표야. 자, 그래요. 우리는 뭐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각형이라고 한다면 삼각형 두 개로 쪼개서 따로따로 구하는 게 가장 좋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대각선을 그린다, 각을 쪼개는 거를 이렇게 60도나 120도 같은 이쁘장한 각을 절대 쪼개시는 게 아주 별로인 선택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차라리 요 B랑 D 안 나와 있는 각 쪽에서부터 이렇게 선을 그은 다음에 여기 왼쪽 위랑 여기 오른쪽 아래 그 삼각형 두 개를 따로따로 보는 게 맞을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여기 넓이를 S1이라고 하고요, 여기 넓이를 S2라고 해서 한번 따로 구해볼게. 자, S1은 이렇게 되죠. 자,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5의 제곱으로 쓸게요. 5니까. 자, 사인 120도라기보단 사인 180 빼기 120이니까 사인 60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사인 60도 얼마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2분의 루트 3으로 알고 있으니까 자,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4분의 25 루트 3이 될 거란 말이지. 오케이. 자, 그래서 S2 넓이도 똑같은 느낌으로 구해볼 거란 말이야. 5루트 3이랑 5루트 3 사이 끼인 각 60도니까 똑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2분의 1 곱하기 5루트 3의 제곱에다가 사인 몇 도다? 60도고 사인 60도 방금 구했던 뭐랑 똑같아? 2분의 루트 3이랑 똑같을 거야. 자, 5루트 3 제곱하면요 25 곱하기 3이니까 75가 되겠죠. 2분의 75에다가 2분의 루트 3 곱하니까 4분의 75 루트 3이죠.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한 게 결론이고요. 4분의 100이니까 최종적인 답은 얼마가 된다? 25 루트 3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다. 자, 사각형 넓이는 이렇게 대각선 그어서 삼각형 두 개로 보신 다음에 넓이를 구하는 게 가장 맞는데 뭘 하지 말자. 나와 있는 각도를 쪼개는 선분, 이 H 대각선을 긋는 게 아니라 나와 있지 않은 대각선을 그은 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A는 예제 9번 한번 빠르게 풀어보도록 할게. ABCD 평행사변형이고요. 그리고 AB 길이가 6, 그리고 BC 길이가 12면서 AB랑 BC 사이의 각이 60도래. 자, 그리고 대각선이 두 개 그어져 있고 대각선의 교점을 5라 그랬을 때 지금 색칠되어 있는 게 요 ABO네. 이쪽 넓이가 얼마인가를 구하래. 자, 일단 우리 생각은 뭐냐면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에 의해서 여기 넓이가 정확하게 몇 등분이 된다? 4등분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성질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요, 우리는 이 전체 평행사변형 넓이의 4분의 1 파트만 답으로 내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란 말이지. 자, 일단 전체 넓이를 S라고 할게요. 뭐죠? 6 곱하기 12 곱하기 사인 몇 도다? 60도가 된다. 사인 60도 계속 나오네. 뭐분의 뭐? 2분의 루트 3이야. 자, 2를 여기 6으로 나눠주면은 일단 결론이 어떻게 된다? 36 루트 3이 뭐다? 전체 평행사변형 넓이인데 그거의 몇 분의 몇 배? 4분의 1배가 될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4분의 1S는 얼마가 돼? 9루트 3. 얘가 바로 이 삼각형 ABO의 넓이가 되겠다라는 거가 되겠죠.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유제 9-2번까지 한번 풀어보시면서 삼각형 활용, 그 삼각비의 활용까지 B1과 C1 문제 나와 있는 것들 충분히 한번 연습해 본 다음에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 수업 듣느라 되게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이제 단원 테스트에서 만나도록 할게. 고생했어요.